창작하며 먹고 사는 이들의 꽤나 진지한 수다, 예술 계속할 거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술 계속할 거야의 구담이라고 합니다. 네, 강상우라고 합니다. 네, 작곡가 김재천입니다. 네, 저는 작곡가 양영호입니다. 네, 두 분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뭘 하시는 분들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저 미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구담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4명이 지금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나름 저희가 지금 이 창작자로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고민이 요새 많습니다. 그렇죠. 고민은 늘 많았죠, 우리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창작자로서 혹은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이야기와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가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들, 그런 주제를 갖고 저희끼리 좀 이런저런 두런두런 수다를 좀 떨어볼 건데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눠볼 얘기가 뭘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뭘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오늘 녹음이 될까? 그거부터 걱정이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첫날이니까 네. 이 세팅도 그렇고 네. 이 팟캐스트를 뭐 2명이선 해봤어도 저도 이렇게 4명 규모, 6명 이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세팅을.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세팅하고 원활하게 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잘 되지 않을까 걱정 없이. 정말 고루한 표현이지만 시작이 반이니까. 네, 벌써 네. 딱 되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우리가 예술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끔 저는 좀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목이 저희가 예술 계속 할 거야? 네. 라는 제목이잖아요. 뭐 저 개인 스스로한테도 물어본 적이 많고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친구들. 많이 네.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붙여주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냥 그거 계속 할 거야? 그렇죠. 그런 그거라고 말 하죠. 그거. 우리가 듣곤 하는데 네. 우리가 그런 듣는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AI. 아. 네. 네. 일단 이 AI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각자의 좀 감정이 좀 궁금해요. 그 옛날에 한번 2000년대 초에 영화 한 편 나온 게 있는데 스필버그의 AI라고 명작이죠. 다 많이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그 소년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인간이 되려고 그러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AI는 이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적인 어떤 개체인데 뭐가 인간이 그렇게 좋아서 자꾸 인간이 되려고 그러는지 피노키오죠. 예, 여정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길었거든요. 그래서 막 수세기가 지난 후에 막 미래도 나오고 막 뭐 외계인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자기들 각자 자아가 있는 한은 자기 독립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예 아이덴티티를 가지려는. 네. AI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그 AI 영화. 네. 그게 떠오른다고 하셨고. 저는 그 AI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다 굶어 죽겠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나오고 한 번에 직업이 격변이 있었던 것처럼 AI가 나오고 또 한 번에 직업의 격변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하필 내가 그 세대 중간에 걸렸구나. 우리가 이게 완전히 어린애들은 새로 AI 뭐 관련된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좀 되는데. 찾는다든지 근데 저희는 하던 게 있는데 그렇죠. AI가 나와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었죠. 걱정. 맞아요. 예, 저도 아까 상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화로도 많이 다뤘지만 최근에 그 김영하 작가님 책 중에 작별인사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그런 결이에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잘 살고 있는데 AI 로봇이었던 개체였던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럴까 막 철학적인 고민까지 할 수 있는 AI인데 근데도 그게 자기가 나중에 로봇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막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내용인데 저도 약간은 두려움과 불안이 먼저 앞섰던 건 사실이고 우리가 예술인으로서 일단 생계 고민이 항상 고민인데 거기다가 한 가지 고민을 더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사실 언제적 AI입니까? 이 그렇죠. AI랑 아까 그 영화가 언제적 영화죠? 스필버그 영화. 2001년인가 뭐 그쯤 됐을 거의 20년 넘게. 그것도 20년이네요. 그 전에도 AI란 말은 우리가 충분히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왜 2024년 혹은 23년 들어서의 AI는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느낌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생계의 위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녀석이 우리의 밥줄을 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게 피부로 일어나고 느껴지거든요. 있고. 네. 예를 들면
일단 제가 지금 업종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니까 네. 일러스트 시장은 AI가 어느 정도 침투도 했지만 그렇다고 뭐 AI가 전부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죠. 일을 네네.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캐릭터가 필요한데 이거 좀 작가 좀 찾아봐 하다가 잠깐만. 근데 이거 AI로는 안 되나? 그렇죠. 요즘 선택지가 AI 가 있죠. 쉽다던데? 네. 당장 실현은 안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게 있다던데. 네네네. 요게 바로 시장을 확 움츠러들게 하거든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네. 이런 캐릭터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뭐 연초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좀 미리 저한테 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싹 끊겼습니다. 아예 네. 그런 외주 일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 맞아요. 안 만들었어요. 네네네. 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무서워요. 언제 또 새로운 퀄리티의 AI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도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혹시 피부로 느껴보신 적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디오 광고나 이제 어. 광고 음악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이런 송이 있고 음악에는 송이 있고 BGM이 있잖아요. 근데 BGM 같은 경우는 AI로 제작을 해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 왜냐하면 BGM은 백그라운드 뮤직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상의 뒤에 깔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냥 송,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음악보다는 조금 덜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네. 들어봐도 아유 이 정도면 손색은 없다 싶어요. 네, 불편한 건 없겠다. 그냥 쓰기가. 분위기만 내면 되는데 그거에 뭐 멜로디가 어쨌든 작가의 색깔이 어쨌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분위기는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 강 작가님은 이제 회화 작가시잖아요. 네. 회화 쪽은 AI가 뭐 하려면 하겠죠. 뭐 기계팔에다가 뭐 붓을 끼워서 한다든지.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는 저희보다는 조금 이렇게 느낌이 덜 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되게 저도 그 AI 관련해서 요 며칠 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그 재밌는 게 최근에는 네덜란드 어디에 무슨 인공지능 팀에서 아예 고전 회화 작품을 그 마띠에르라고 하면 이제 캔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유화를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의 그 두께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재현할 수 3D 프린팅으로. 필압 뭐 이런 느낌. 네네,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진짜 양감을 즐거워. 예예 그런 어떤 양감까지. 마띠에르 텍스처 그런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근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쨌거나 장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이제 주체가 무엇이냐. 주체가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아직은 자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 값으로 이루어진 어떤 선택 그런 게 AI라고 저는 아직은 규정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되게 사담인데 그 공각기동대라는 아, 만화 작품 애니메이션 보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요. 그 데이터 안에서 자아가 생긴다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자기가 하지만 할 수 없는 거 하나는 생식을 해서 그 번식, 생산을 네. 번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인간과 융합하려고 그러는 내용인데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뭐 전기양의 꿈을 꾸는지 막 이런 게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아가 생겨났느냐, 예. 그랬을 때 진정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그 범주에서 왜냐하면 현대 미술이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그 굉장히 그 작가의 뭐 어떤 일생이라든지 뭐 말 한마디라든지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범주에 포함돼 버리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예술 장르들도 다 포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무의식적인 것까지도 다 결과에 편입되는 거니까. 예. 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네. 뭐 엄청난 논문을 뭐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창작자 예술인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저희 말에 네, 네. 이렇게 뭐 신뢰성 여부 이런 거를 따지지는 저 않으셨으면 대표성도 없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것에 그 질문 다시 떠올라서 그러니까 아직 그 자아가 있지 않은 한은 뭐 미술의 영역에서는 아직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해요. AI는 그저 도구야. 그저 도구일 뿐이야. 그렇죠. 네. 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말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질문이 꼭 나옵니다. 선생님 근데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AI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데 저희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러면 거기서 그래 우리 다 진짜 망했어 우리 그냥 굴복하자 이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애들아 근데 그래봤자 AI는 도구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제가 어떤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 걔네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말인 거야. 나 스스로도 위로하고.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예. 뭐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더 좋아질 건 자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늘 무섭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AI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예술인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봐요.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게 계속 예술계가 부각이 되는 이유가 예술이 AI가 하기 어려운 분야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옛날에 막 표도 있었어요.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하면 1위가 화가였어. 늘. 작곡가 막 이런 거 있죠. 예. 지금 처음에 도전했던 분야가 바둑이잖아요. 그렇죠. 알파고. 그러니까 그게 바둑이 제일 어려워서 보여준 거예요. 바둑이 경우의 수가 AI가 많으니까. 하기 제일 어려운 걸 해서 보여줬는데 그걸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바로 뚫렸죠. 사실 예술가가 정복을 당한다는 거는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반적인 그런 좀 컴퓨터로 하는 그런 직업들도 대체되기 쉬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실제 예로 지금 보면 스포츠에 심판 제도는 많이 AI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뭐 야구 심판은 그 AI 스트라이크 존 ABS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또 뭐 축구도 골라인 판독기라든지 그런 VAR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은 반자동 시스템으로 이용하지만 언젠간 풀 자동화가 될 것이고 뭐 또 판사나 뭐 회계 이런 건 다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 뭐 강력 범죄 관련 뉴스 이렇게 나오고 막 재판 결과 나오는 뉴스 보면 댓글에 네. 꼭 예. 빨리 AI 도입이 시급하다. 맞아요. 매번 재판 결과가 이제 답답하게. 썩 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판례를 분석해서 사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의 우리의 분야에서는 AI라는 걸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만 네. 생각해 보면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빨리 AI가 필요로 하고 있죠. 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의 본인들의 마음을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막을 수 없는 웨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저희는 살아오면서 벌써 스마트폰을 맞이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삐삐에서 뭐 PCS에서 스마트폰도 맞이했어야 됐고 그리고 인터넷을 항상 들고 다니는 시대를 또 맞이했고 인터넷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큰 기업이나 어떤 글로벌 어떤 회장이나 누가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이 AI의 웨이브도 결국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견해는 그냥 조무사로 쓰자 일단. 우리 시대에서 어차피 나만큼 감성을 가진 주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예술가로 완벽하게 발전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일단은 위안을 하면서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의 도움을 주는 어시스턴트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칼을 공장에서 만든다고 칼을 만드는 장인이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거를 자기가 하는 예술을 좀 잘 다루는 사람이 AI 시대가 와도 그거를 좀 더 잘 다루고 그렇죠. 네. 또 응용하고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I가 온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 버티거나 딴 직업을 가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걸 선택해도 AI의 풍파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인생적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걸 좀 더 도전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저같이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제 왜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이라고 일컫는 그 이외에 뭔가 재주가 없으면은 다행히 운 좋게 이제 뭐 교육 쪽으로 해서 뭐 어떤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그마저도 이제 어떤 그 소속 집단이 없어지니까 끊기긴 했는데 그 일종의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능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적을 두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간혹은
이 AI가 아니라도 이렇게 뭐 유튜브로 해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대 사회에서 처음부터 이게 시각 예술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재주가 다른 재주가 없으면 투잡 쓰리잡에 가능한 재주가 없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수익 만들기가 어차피 어려워왔다는 생각은 있고요. AI가 오기 전에도 어려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아까 이따가 이 얘기 쟁여놨다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뭐 미학 방송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최광진이라고 뭐 리움에서 큐레이터로 계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미학자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미학적 인간이 되자라는 모토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 어차피 그 이제 아트라는 단어가 제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 모든 우리가 지금 일컬어지는 어떤 뭐 카펜터 뭐 무슨 뭐라 아키텍터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남은 그 잉여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앞으로도 아트라는 말은 뭐 AI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빠지고 나서 정말 진짜 쓸모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로 편입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그 미학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노동의 가치, 노동의 의미 그런 것들도 앞으로 굉장히 격변해서 지금 현재 의미와 완전히 다르게 이제 윤색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인간은 과연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지침을 가지는 거에 어떤 말을 일컫는 게 미학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어떤 미학적인 예술적인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행위로 규정되는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게 그분의 말씀이세요. 하여튼 뭐 정치적인 인간 뭐 등등 여러 가지 인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다 빠져나가고 뭐 그분의 당연히 관점에서는 약간 강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거를 뭐 준비하고 어떻게 맞아들이고 뭐 이런 것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종의 해가 지고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살아가는 거 그것도 뭐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빌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고 막 사라지고 생겼다가 막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어떤 이렇게 생겼네 저게 사라졌네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AI도 어쩌면 한 1년, 2년이 흐르고 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최근에 해봐요. 제가 그때 우리 모였을 때 그 발표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보여주셨던 그 보컬 기술, 네네네. AI 보컬 기술 진짜 놀라웠거든요. 놀라고 막 소리 쫙쫙 끼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는 뭐 이제 뭐 그냥 뭐 그런 기술 원래 있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걸로 음반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게 막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치고 하는 일이 이제 안 돼 버렸다는 자연스럽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그것도 될 거라는 나름의 기대도 해봐요. 내가 늘 예민하게 지금 이 AI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날도 곧 오겠지. 지금은 사실 좀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제 딸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5살인데 네. 가끔은 얘는 뭐 이걸 그려서 뭐 누구한테 뭐 이걸 판다든지가 아니라 그냥 이 그리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아빠란 사람을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그냥 뭐 잘 그릴 필요도 없고 이제 그냥 즐겨 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패배주의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어차피 네. 그래. 어차피주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려. 즐기라고. 요게 나는 싫어.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가 붙으니까 좀 더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즐겁게 해라 그냥 우리 예술 우리들처럼 돈 버는데 막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예술 말고 그냥 향유하고 즐기고 그러네. 이 아이패드로 뭘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 제 딸아이도 그래야겠네. 그- 미학적 인간이 되나. 좀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긴 하고 그 교육 관련해서 네. 아까 제가 뭐 행사 같은데 이런 데를 많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잠깐 오셔서 여기 그림도 그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거 뭐 만들어서 가지고 가세요.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다고 아까 이제 드렸는데 방금 이제 네. 구담 선생님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그 거기에 무슨 미협 무슨 큰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그 행사장을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되게 한 명이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유 너무 이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오시더니 지나가면서 너 미술하면 하지 마. 그 나중에 같은 굶어 죽어. 먼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AI라든지 이 담론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의 상당 부분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미 AI를 떠나서 먹거리에 관련돼서는 우리 예술인들이 특히 이제 저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특히 이제 문학 쪽이라고 알고 있고 거의 수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학. 그래서 뭐 그 AI 관련해서 AI하고 오히려 어쩌면 더 AI라는 어떤 소재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관계해서 즐겁게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같이 어떤 뭐 아까 그 공각기동대 그 인간과 융합하려 하는 AI의 막 그런 뜬구름 같은 얘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좀 서로 관계하고 AI하고 그리고 뭐 좀 더 다른 또 공상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AI에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라는 뭐 그런 좋은 소재일 수 있겠다. 어차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AI 이외에도 수많은 어떤 위협이 있고, 네, 그 아날로그적인 위협들도 이미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미혼이신 우리 최천 작가님 같은 경우엔 사실 앞으로 우리보다 더 기술을 더 빨리 접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 날짜가 우리가 엄청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냥 저는 아무래도 기혼이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만 좀 치중하는 그런 건 좀 저 스스로가 그럼 좀 기본이죠, 근데. 민망한 게 예, 있는데 패시브. 지금 미혼인 상태로 비교적 조금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서 어때요? 그런데 아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문과는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즐기는 사람이 즐기는 법을 배워서 큰 아이들이 나중에는 예술 쪽에서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봐요. 양산형 예술이 많아질수록 진짜 뭔가 작가의 색이 담긴 예술은 빛이 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힙합 앨범이 요즘 뭐 유행을 타서 그 사운드의 앨범이 쫙 나와요.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냥 자기 스타일을 가진 래퍼가 그 스타일대로 그냥 앨범을 내면은 명반이라고 칭송을 받고 많이 듣고 많이 네. 사요. 예.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저희 세대의 약점은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래 세대가 그럴 줄은 모르겠는데 즐기는 법을 거의 못 배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먹고 못 살아 하니까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삶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공부해서 지금까지 뭐 맞아요. 변변치는 않지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안 된 친구들이 제 주위만 봐도 너무 많고 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즐기는 게 맞지 않나? 제 인생 차원에서도. 근데 뭐 미혼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저도 앞으로를 생각하면은 걱정되는 부분은 많죠. 이게 벌이랑 관련된 그런 거에서 내가 즐기는 건 좋은데 뭐 이제 제 미래도 그렇고 저희 뭐 부모님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뭐 심지어 거기 뭐 미래 배우자 그리고 미래 자녀 생각하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긴 해요. 그쵸. 그런 말 있었잖아요 옛날에 내 옆에 누가 잡혀갈 때 나는 침묵했다. 누가 더 잡혀갈 때 나는 침묵했다. 그래 내가 잡혀갈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 저는 이 AI가 우리의 이런 창작 세계에 딱 침투했을 때 네. 당시에 그 그림 생성 AI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 말에. 그때 댓글에 내가 막 그 보면서 막 괜히 막 분노를 했는데 분노가 이렇게 많아요. 댓글에 이제 그림쟁이들 다 굶어 죽겠네. 막 그냥 조롱의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이제 음악도 거의 막 이렇게 침투를 되고. 네. 근데 아까 제천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예술이 AI한테 잡혔다는 건 그 외의 것들은 시간 그쵸. 네. 문제라는 게 도입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조롱하고 너는 이제 굶어 죽는다. 너 AI 때문에 이제 뭐 일 없다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벌써 고속도로 지나갈 때 검표원 없잖아요. 맞아. 예, 그리고 뭐 이체하고 은행 업무도 거의 맞아요. 대부분 저희가 스마트폰 안에서 핀테크로 다 맞아. 지문 하나 가지고 거의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지점도 거의 사라지고. 예. 뭐 약 받는 것도 앱으로 해서 음. 처방전 팩스로 보낸 다음에 근처 약국에서 받을 수 있고 음. 얼마든지 AI로 대체될 수 있는 뭐 AI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대체되고 있는데 AI의 판단력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직업이 진짜로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린 진짜 잘 놀고 남아도는 시간을 잘 쓰는 연습과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제가 위로를 좀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엑셀 작업을 만약에 저희 넷이 있다고 치면은 똑같은 엑셀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양 작가님이 하는 엑셀 작업을 더 기대하거나 음. 뭐 제가 하는 엑셀 작업을 더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둘 엑셀 중에 누가 더 작업은 빨리 하냐지 누가 네. 더. 정확한 둘 중에 값이 있으니까. 아무나 기간 안에 엑셀 작업을 해라. 그렇죠. 하지만 지금 예술계에서는 음악계에서는 뭐 저희 세대에서는 특히 뭐 지드래곤의 앨범을 8월달에 나온다는데 그걸 막 사람들이 기대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리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뭐 AI가 이런 게 많아도 그런 개개인의 뭐랄까 역량의 차이, 역량과 매력, 네, 개성. 그런 거를 아직도 사람들이 쳐주기 인정을 때문에. 해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입장 아니지만 그런 뭐 뉴진스 지금 뭐 컴백 얘기도 네. 일종의 그 미니진 뭐 전사라든지 이런 게 깔려 있으면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서사가 더 생기죠. 생기거나.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자아라는 거는 좀 그런 인간과 유사하거나 어떤 더 능가하는 비중의 어떤 밀도 있는 어떤 태생부터 시작한 그 전사가 깔려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체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연이 있는 AI라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인간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뭐 알 수는 없지만 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돼가 이건 당연히 되지라고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진짜 서사가 있고 있는 AI 그러니까 이제 나올 것 같아. 그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무슨 골짜기라 그랬죠? 불편한 골짜기. 불편한 네, 불쾌한 골짜기도 골짜기. 극복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어떤 시야에 직접 들어오는 어떤 미래의 상이란 거는 정말 진짜 굉장히 멋있겠죠. 이렇게. 벌써 그거는 시작이 예술계에서도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